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조금 전에 이곳에서 파나소닉 루믹스 GH3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왠지 이곳에 쓰니까 발표를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 같은데 저 뒤에 앉아서 잘 들었습니다. 파나소닉의 발표회는 제가 처음으로 와본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좀 다르고 그리고 재밌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리 받은 노원입니다. 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 옆에는 파나소닉 루믹스 GH3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파나소닉의 그 카메라를 이렇게 보니까 저한테는 좀 낯설어요. 저는 포서드 계열의 카메라들을 그동안 많이 사용한 건 아닌데 오늘 이렇게 파나소닉 포서드의 신형, 그것도 최상위 레벨을 만나보니까 카메라가 꽤 괜찮더라고요. 제가 파나소닉 카메라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가지고 오늘 받은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파나소닉 카메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그 기본적인 카메라가 GF고 그 위에가 G고 그거보다 좀 더 상위가 GX고 오늘 나온 GH 시리즈가 프로페셔널을 대상으로 하는 최상위 버전이라고 하네요. 재밌네요. 자, 카메라를 제 손에 쥐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카메라만 손에 쥐어 보았습니다. 제가 새로운 카메라를 만나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립을 이렇게 잡고 셔터를 누르는 이 느낌이에요. 정숙하고 딱 이렇게 모여드는 듯한 나름 샤프한 느낌이 드네요. 그 다음이 뭐냐면 파인더를 들여다 보았을 때 느껴지는 피사체와 촬영자 간의 어떤 교감이라는 거 있죠? 그겁니다. 괜찮은데요? 자, 그립 같은 경우에는 제가 GH2를 저희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걸 잠깐 만져봤어요. GH2가 이 카메라의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에 조금 남는 느낌이 들었는데 GH3는 세로 그립을 장착하지 않고도 손에 잘 맞는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셔터 버튼, GH3는 전자식 셔터를 사용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들으셨듯이 찰칵하는 소리가 들리죠. 예, 찰칵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를 없애고 촬영하는 모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소리가 안 나는 무음 모드로 촬영하는 기능도 있고 셔터가 움직이는 기능도 있고 그 면에서 저는 GH3한테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나야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GH3가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 셔터 소리도 꽤나 괜찮네요. 날카로워요. 다음은 파인더인데요. 자, 파인더를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꽤나 선명하네요. 컬러도 굉장히 나오고요. 제가 지금 빨간색을 보고 있는데 뭐라고 평가를 해드릴까요? 이게 사진이나 회화나 싫어하는 색깔이 뭐냐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을 표현해주는 바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누리끼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노란색이 초록색과 구별이 아주 잘 되면서 괜찮게 표현이 돼요. 이걸 제가 뭐라고 말로 설명해 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깔끔하다고, 그냥 깔끔하면서 내추럴하다. 참 미묘한 표현이네요. 그래도 제가 이런 전자식 파인더를 요즘에 꽤 많이 들여다봤는데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5개는 넘죠. 상위권에 속하는 괜찮은 뷰 파인더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자, 일단 어떤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 카메라에 비해서 GH3가 어떻다라고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쉬우시겠죠.
다른 회사 거 카메라를 비교하기보다는 이 전작인 GH2랑 일단 비교를 해볼게요. 뭐가 달라졌느냐? GH2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가 네모내가지고 여기에 마이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내장 마이크가 뒤로 옮겨오면서 전반적인 디자인이 둥글둥글해졌다는 거죠. 말에 어폐가 좀 있네요. 둥글둥글해졌다기보다는 조금 더 세련돼졌다고 생각도 들고, 왠지 전문가의 냄새라고 말해야 될까요? 전문가들에게 어울릴 법한 어떤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무 느낌도 이렇게 잡아보니까 괜찮네. GH2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단자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2.5mm짜리 마이크 단자를 사용했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5mm를 쓰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GH3는 3.5mm를 사용을 합니다. 흔히 구하실 수 있는 규격의 마이크 단자를 사용하시니까 대부분의 마이크와 호환이 되고, 그 밑을 보시게 되면 헤드폰 잭이 달려 있어요. 역시 3.5mm고요. 그 아래로는 HDMI 터미널하고 그리고 AV 터미널, 뭐 이렇게 보니까 디지털이라고도 써 있네요. 그 터미널이 좌측에 위치를 해가지고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들, 그러니까 많이 쓰는 장비를 같이 쓰니까 호환이 잘 된다는 얘기죠. 계속 바디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뒤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LCD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요. 3대2 비율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셀프를 찍거나 혹은 뭐 로우 앵글, 하이 앵글 촬영을 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3대2 비율의 LCD 모니터가 뒤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펑션이 있네요. 펑션 키. 그러니까 왜 다른 카메라들은 보면은 기능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대로 다다다닥 박혀 있는데, 요 위에서부터 펑션 1, 2, 3, 4, 5 펑션 키가 5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습관에 따라가죠. 나는 여기다가 이런 버튼을 많이 썼으니까 여기다 이걸 할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대로 세팅을 한번 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 습관대로 누르면 그 기능이 거기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를 위한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원하는 기능을 원하는 부분을 배치하는 거. 자, 오른쪽을 보니까 SD 카드가 들어가는 슬롯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SD 카드 하나가 들어가네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배터리 슬롯이 있는 거죠. GH2에 비해서 또 바뀐 점이 배터리더라고요. GH2 같은 경우에는 약 300컷 정도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는데 GH3로 오면서 500컷 정도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세로 그립까지 연결을 하면 한 번에 1000컷 정도의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디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끝냈고요. 다음은 중요한 문제죠. 렌즈입니다. 렌즈는 마이크로 포서드예요. 파나소닉 렌즈 이러면은 익숙치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라이카의 보급형, 혹은 올림푸스, 뭐 사실 회사를 언급하기 좀 애매한데 마이크로 포서드를 쓴 카메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만큼 렌즈 호환도 잘 된다는 얘기고, 뭐 어댑터를 끼시면 어댑터를 이용해 가지고 각종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GH3가 자랑하는 점 중에 하나는 호환성이 뛰어나다는 건데, 그게 아마 이런 렌즈라든가 기타 액세서리를 꽂았을 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이만한 영화용 카메라 같이 변하는 그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에도 히트급 렌즈가 하나 있죠. 35mm. 그 렌즈 참 괜찮더라고요. 파나소닉 35mm 렌즈. 한때는 참 구하기 힘든 렌즈였는데 말이죠. 오케이.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될 부분은 동영상입니다. 이 카메라는 굉장히 특별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영상을 메모리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배터리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사진을 찍는 카메라처럼 생긴 그 기기들이 동영상을 촬영을 했었잖아요. 대략 20분에서 30분 정도 촬영을 하면 한번 끊어져요. 그리고 다시 촬영자 가서 눌러줘야지 그걸 계속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카메라는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면 끝날 때까지 찍어버립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30분이 넘어가면 그건 카메라로 분류를 하는 게 아니고 캠코더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두었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1920에 1080 풀 HD로 촬영을 하면서 72Mbps 맞을 거예요. 74였나? 저도 이런 거에 약해요. 숫자에 왜 이렇게 약해졌죠? MOV 촬영도 가능하고 AVC HD 이 발음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AVC HD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에 AVC HD 이렇게 말을 해요. AVC HD 28메가로도 촬영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촬영을 했을 때 1초를 촬영한 용량이 72메가짜리의 MOV 굉장히 큰 파일이죠. 그걸로 저장도 가능하고 AVC HD 그거는 28메가, 17메가 이런 식으로 촬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1080p에 60p죠, 60p. 예.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저속으로 재생하는 것도 가능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동영상을 찍는 DSLR 형태의 카메라 중에서는 최고 수준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걸로 샘플을 좀 촬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앞에서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발표를 하시면서 제가 봤던 영상에 따르면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색이 이렇게 하나하나 안부가 죽거나 뭐 광부가 날아가거나 이런 거 없이 전체를 아주 밸런스가 잘 맞게 컨트롤하고 있는 걸 봤는데 매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바디 킷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렌즈가 없네요. 결과는 조만간에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립감도 말랑말랑하고 단단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렌즈도 범용성 뛰어나고 사진은 1605만 화소. 야, 이거 반내림에서 그냥 1600만 화소라고 합시다. 파나소닉에서 절 미워하겠는데요. 1600만 화소급의 굉장히 괜찮은 사진이 나오고 배터리도 이 전 모델에 비해서 길어지고 동영상에 특화되어서 끊김없이 허락되는 한도에서 계속 촬영이 가능하고 단점을 찾아볼래야 찾기가 좀 힘든 카메라네요.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파나소닉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왜 라이카를 안 달고 나온 걸까요? 파나소닉하고 라이카하고 기술 협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루믹스 시리즈의 카메라가 라이카의 뭐 무슨 카메라로 이렇게 같이 출시를 하고 그 정도로 파나소닉의 기술력이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적어도 제가 아는 사람들은 파나소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군요. 저부터가 그랬으니까요. 예. 요즘에 동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카메라가 참 좋은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조만간에 제대로 된 리뷰로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